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오늘 2시에 출국을 했습니다. 예, 출국했죠. 네, 먼저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미국을 방문하는 그 외국 정상들은 보통 한 5단계로 그 의전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전을 제공하는 아시는 그 국빈 방문부터 해가지고요. 공식 방문, 그리고 공식 실무 방문, 그리고 개인 방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빈 방문이 제일 최고의 의전이고요. 1등급. 예, 그 다음이 이제 공식 방문이고 그 다음이 공식 실무 방문, 그리고 실무 방문, 그리고 개인 방문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개인 방문이라 그러면 국가 정상이 개인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간 그런 방문입니다. 어쨌든 의전에 의해서 이런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외국 정상과의 어떤 친밀도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엄격한 그런 척도는 아니고요. 다만 미국에게 중요한 우방이고 또 친밀도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면 의전 수준도 격상시키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은 공식 실무 방문으로 3등급이네요. 미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취임 이후에 2달도 채 안 됐고 그것도 또 첫 방문에서 국빈 방문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 한미가 형식적인 의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국빈 방문을 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까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경우는 2011년에 2번째 방미 때 국빈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방문은 실무 방문을 했고 2015년에 2번째 방문에서 공식 실무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첫 번째 방문에서 공식 실무 방문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첫 번째는 실무 방문을 하고 두 번째는 공식 실무 방문했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그 전 대통령보다는 좀 더 미국에 대접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표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말씀드리지만 너무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커지는 거고요. 현상을 관찰해야지만 너무 현상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본질을 도외시하면 낭패가 되는데 예를 들면 1998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에 첫 번째 미국 방문이었는데도 보기 드물게 국빈 방문을 했었습니다. 국빈 방문 제일 높은 단계잖아요. 그런데 내용면에서 보면 유명한 아들 부시 대통령의 디스맨이라는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빈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형식보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방문이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방문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서로에게 더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미국이 이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방이면서도 그 형식 면에서는 좀 의전이 낮은 모습으로 제공된 경우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14년에 달라이 라마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접견을 했는데 이게 언론에 소개를 안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발을 너무 의식해서 최소한의 어떤 성의를 보인 거죠. 근데 이때가 이제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건데 달라이 라마가 무슨 정상이냐 하시겠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티베트 망명 정부의 정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이 라마가 어느 국가든지 방문하는 것을 중국 정부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면서도 언론에 소개하지 않은 그런 예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덩휘 전 대만 총통이 1995년에 미국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어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보다도 외교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또 미국으로서는 최대한의 환대를 베푼 거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빈 방문보다 의미가 있고 또 최대한의 환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리덩휘 전 대만
대만 총통의 방미 이 소식 궁금한데요.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리덩이 대만 총통은 1994년 5월에 중앙 아메리카의 작은 공화국인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과정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하와이에 들려서 연료를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물론 태평양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당시에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경제력을 과시하던 대만 총통이 탄 비행기가 단숨에 태평양을 건널 수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방문하려는 리덩이 총통의 어떤 외교적인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고심하던 미국이 어쨌든 이를 불허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허락을 했습니다. 연료 잠시 넣고 가라고. 그런데 리덩휘 총통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피곤하니까 하룻밤 쉬어가게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만 총통의 비행기가 미국 땅에 착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직접 그 대만의 정상이 미국 땅을 밟고 미국 호텔에 들어가서 잠자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국제관계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미국이 이를 거부했죠. 그래서 하루를 묵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래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만의 총통이 최고 정상이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기내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이튿날 코스타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기내에서요. 그러니까 대만 총통이나 대만 국민들 가슴은 미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 이것마저도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까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이 앞으로 대만의 강요급 공무원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미국 관리와 만나는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이런 결의안을 냈던 거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1995년에 리덩휘 총통이 다시 자기의 모교인 미국의 코넬 대학의 졸업식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리덩휘 총통은 1968년에 코넬 대학에서 농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 호놀룰루 사건 때문에 대만에 대한 어떤 자신의 입장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미국이 이번엔 클린턴 행정부였는데 미국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이때 허락한 것이 바로 개인 자격으로 방문을 허락을 한 거거든요. 총통이 아니라 대만의 정상 자격이 아니라 개인 인간 자격으로 방문을 허락한 겁니다. 좀 상당히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의회와의 역할 분담이 아주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상하 양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리덩휘 대만 총통이 미국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 하고 그런 결의안을 클린턴 행정부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대만의 국가 원수가 최초로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의 역할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대만의 국가 원수가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사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이 클린턴 대통령으로서는 또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고 중국의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물론 중국 외교부의 비난 성명을 시작으로 해서 대만 해역에서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면서 대만을 막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또 주미 중국 대사를 중국으로 소환했어요. 자국 원수의 대리자로서 상대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를 소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표현이거든요. 비우호적인 표현인데 주미 대사도 소환하고 또 국무위원급 중국의 고위 인사가 곧 방미하도록 다 계획이 결정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전격 취소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리덩휘 대만 총통의 방미는 대만 외교가 중국에 대해서 승리한 큰 사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는 리덩휘 총리 개인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대만 정부의 치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네요.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워싱턴 DC는 전 세계의 외교관과 스파이들뿐만 아니라 로비스트들이 대놓고 활동하는 공간이거든요. 바로 대만 정부가 당시에 4, 5년 전부터 미리 치밀하게 노력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을 물론이고 미국의 회사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친대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에 대해서 꾸준히 접촉하고 코넬 대학에도 막대한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대만 총통이 방미가 성사되도록 이렇게 거국적으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와, 또 이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참 느끼는 바가 맞습니다. 외교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그럼요. 것들. 특히 의회의 외교가 중요한데요. 여기 대만에서도 의회의 외교가 상당히 유효했고, 왜냐하면 네. 미국 의원들을 통해서 방문하라고 압력을 미국 행정부에 넣도록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경우는 소위 제왕적 대통령에 익숙해가지고 대통령이 권력이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을 볼 때도 너무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 중심으로 보는데 사실은 미국 정치는 의회의 힘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의회가 반대하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인 어떤 의전에 참석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백악관에 초청해서 협조를 당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미국 행정부도 좋지만 미국 의회에 미국의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접촉하는 그런 의원 외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잘 뽑아야지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도 외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참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방미에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 공식 만찬에 초대받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모두 백악관 만찬, 환영 만찬에 초대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만찬 초청이 사실은 트럼프 이후에 모리 인도 수상에 이어서 두 번째밖에 안 된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어떤 다른 면에서 보면 사실 미국 대통령들이 해외 정상들이 방문했을 때 친분 관계 그리고 우호 관계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대체로 자신의 개인 별장이나 사저에 초대를 합니다. 네. 뭐 일하는 사무실보다는 거기서 식사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친근한 그런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어쨌든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 양국이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거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한미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앞으로 같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FTA나 뭐 사드 문제나 뭐 군사비 분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칙적인 합의에서 상당히 의기투합하는 양국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미 정상회담 딱딱한 테이블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레저 활동을 즐기는 모습에서 또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예전에 아베 신조 총리가 방문했을 때 골프 회동했잖아요. 이번에 또 문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서 어떤 연출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본인이 월남한 가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미 동맹에서 상당히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또 그런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디 좀 좋은 결과와 여러 소식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